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청라지점인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차량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수입차들을 볼 건데 그냥 수입차가 아니라 출시된 지 단 몇 년 만에 50% 감가가 돼버린 그런 차량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차는 바로 벤츠입니다. 요즘 벤츠차 자주 하네? 벤츠가 좀 문제가 있었었나 봐요. 감가가 좀 많이 됐더라고. 이거 전기차야? 아이 무슨 소리예요. 여기 라디에이터 그릴 다 뚫려 있잖아요. 그리고 딱 봐도 전기차처럼은 안 생겼잖아. 벤츠는 전기차 EQ 브랜드가 들어서면서 디자인이 망했지.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디자인 때문에 망한 거 아닌 거 같고 딴 것 때문에 망한 거 같은데. 아니 그렇기도 한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벤츠는 아직 내연기관에 한해서는 탑 티어에 있을 만큼 굉장히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입니다. 제 옆에 있는 차는 A클래스 해치백 차량인데요. 이 A클래스 해치백이 진짜 감가가 많이 됐더라고. 왜냐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예요? 해치백의 무덤 같은 나라잖아요. 해치백 중에서 실패했던 차량들 뭐 i30 실패했죠. i30 그 당시엔 잘 팔렸어. 처음 났을 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단종. 그죠, 단종됐죠. 벨로스터 단종됐죠. i40 단종됐죠. 기아에서는 뭐 포르테 해치백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결국에 포르테도 K3로 바뀌면서 와 걔는 살아남았네. K3 GT가 있네. 와, 드디어 하나 찾았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들 중에서 해치백이라고 하면 K3 GT?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정도로 해치백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치백 차량들이 감가가 정말 많이 됐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0% 그 이상 이렇게 감가가 된 차량이에요. 아니 이거 디자인 봤을 때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 같은데? 보통 A클래스가 풀체인지를 겪으면서 나온 게 2018년도고 우리나라에서 출시되고 판매가 되기 시작한 거는 2019년도부터예요. 2018년 이전에 나왔던 A클래스들은 솔직히 실내를 보면 진짜 이거 너무 오래된 느낌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얘는 2019년식입니다. 2019년도에 풀체인지를 겪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온 모델들은 실내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벤츠지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실내 보기 전에 앞모습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새롭게 나오기는 했지만 얘는 그 전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 모양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차주님이 AMG 버전으로 튜닝을 하셨네. 원래 이렇게 세로 그릴 안 들어갑니다. 보통 이렇게 세로 그릴 들어가는 거는 AMG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더 장치가 들어가 있을 법한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쉽게도 안 됩니다. 얘는 옵션 넣어도 반자율이 없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기대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내가 진짜 괜찮은데 실내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벤츠 느낌 나네. 일단 핸들 디자인 같은 것도 풀체인지가 되지 않은 모델들은 약간 그 옛날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올드해 보일 수 있지만 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실내 인테리어가 굉장히 멋있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가 2019년식이라서 막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디스플레이 터치 들어갑니다. 뭐 2021년식, 2020년식 이런 애들도 뭐 센터 디스플레이 터치 안 들어간 모델들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A클래스에도 당당하게 터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다양하게 터치 디스플레이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뭐 이렇게 보면은 전형적인 벤츠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대로 가지고 있기도 하거니와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벤츠를 선택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짜 다 만족스러운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안 들어가 있는 거는 진짜 조금 아쉽긴 하다. 이거 들어가 있으면은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여기 비슷한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내가 그냥 50km에 맞춰놓고 간다 그러면 그냥 핸들 조정 없이 50km의 속도로만 쭉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꼭 아시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시트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인테리어 내장재 색깔도 네이비나 블루 이런 형상으로 맞춰져 있기도 하고 사회의 초년생을 좀 지나쳐서 어느 정도 내가 직장에서 한 4, 5년 차 뭐 이렇게 돈도 좀 어느 정도 모았고 내가 타고 다닐 차도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벤츠 A클래스 끌고 다니면 이 정도면은 먹어주지. 여성분들이 또 좋아하는 디자인의 또 벤츠잖아요. 벤츠. 야, 아빠한테 딸내미가 사달라고 하기 좋은 차인데? 야, 내가 여학생인데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 A클래스를 몰고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간다?
미쳤지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약간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열선 시트는 있지만 통풍 시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A클래스, C클래스 할 거 없이 거의 다 안 들어가고 2010년대 후반 모델들 중에서는 뭐 E클래스도 가끔 이렇게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간 모델들이 있어요. 원래 통풍 시트의 후한 수입차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납득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차 뒷좌석은 탈만해? 뒷좌석 앉아서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앞좌석을 제가 딱 운전하기 편하게끔 맞춰놓고 탔는데 뒤에 앉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드룸 자체는 해치백 스타일이기 때문에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허벅지 라인 뜨는 거 보면은 허벅지가 이만큼이나 뜹니다. 굉장히 높이 뜨고 이 레그룸도 사실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체구가 작은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4명 타고 어디 놀러 가기에는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인 남성이 뒷좌석에 타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원래 이런 차들은 2인승이야. 그냥 핸드백 놓으면 돼. 그렇지. 여기 핸드백 같은 거 던져놓고 뭐 짐 던져놓고 그런 자리라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차량들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냐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A클래스 A220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당시에 신차 출고가가 대략 한 3,800에서 3,900 요 정도가 됐어요. 그때는 사실 벤츠에게 할인이라는 게 거의 없을 그런 때였잖아요. 그런 차량들이 지금 한 5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도 한 6, 7만 정도 됐을 때 현재 가격이 1,000만 원 후반대입니다. 50% 감가를 맞은 거예요. 50% 감가. 내가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차를 사려고 그러면 보통 어떤 차를 봐요? 1,000만 원 후반대면 아반떼 뭐 CL7 이런 차량들을 보통 볼 텐데 그 정도 살 돈이면 사실 벤츠 A클래스를 살 수 있으니까 괜찮은 대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년에 대략 한 400만 원 정도씩 감가가 된 건데 이 정도 급의 크기라는 걸 생각하면 생각보다 감가도 굉장히 많이 됐고 정말 장점인 거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감가가 그렇게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은 보증이 끝나는 3년 정도까지가 감가가 제일 크고 그 뒤부터 한 5년까지는 그래도 조금 감가폭이 완만해집니다. 그러다가 한 5년이 지나면 그때서부터는 감가폭이 정말 완만하게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져가서 한 3년 정도 더 탄다고 하더라도 막 드라마틱하게 감가가 된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 더 감가가 된 다른 차량들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바로 미니 브랜드의 미니 쿠퍼입니다. 미니 쿠퍼, 그 중에서도 2.0S를 달고 있는 모델이에요. 보통 미니라고 하면은 엔진이 한 3종류 정도가 되죠. 1.5 가솔린이 있고요. 그리고 1.5 디젤이 있고 2.0S가 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JCW라고 해서 존 쿠퍼 웍스 버전이 따로 있어요. 아반떼로 비유하면 되게 괜찮겠네. 옛날에 아반떼가 어떻게 있었냐면 아반떼 1.6 자연흡기 가솔린이 있었고 아반떼 디젤이 있었고요. 아반떼 1.6 터보 스포츠 모델이 있었고 그리고 아반떼 N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얘도 아반떼 스포츠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출력 자체도 200마력이 넘는 굉장히 높은 출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미니 특성상 바닥에 굉장히 붙어 다니는 듯한 그 고카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성분들이 이 미니의 동글동글한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요. 근데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미니의 귀여운 디자인만 보고 아 되게 귀엽다 운전하기도 되게 편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미니를 만드는 사람들이 BMW입니다. 드라이빙 슈어 플레저라고 타이틀을 달고 있는 BMW에서 제작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운전이 마냥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핸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바로 느끼겠지만 묵직합니다. 팔힘이 좀 부족한 여성분들은 운전하는 게 마냥 편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외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S버전이 범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귀여우면서도 약간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뭐 이런 S 배지를 달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이 그릴 아래쪽으로 에어 인테이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귀엽지만 그 안에서도 좀 더 스포티한 성향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미니 4도어가 아니라 3도어입니다. 왜 3도어라고 하는지는 뭐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면 운전석, 조수석, 트렁크 해서 3도어예요. 그렇지만 4명이 탈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자 시트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뒤로 들어가야 돼요. 보통 뒷좌석에 못 앉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아우, 일단 들어가는 그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이렇게 딱 앞좌석에 앉는 만큼 이렇게 의자를 펴서 이렇게 놓으면은 공황장애 올 것 같아.
헤드룸 자체는 넉넉하긴 한데 이 공간 바운더리 자체가 굉장히 좁다 보니까 좀 답답해요. 위쪽으로 파노라마 썬루프를 개방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공간 자체가 너무 좁다 보니까 뒷좌석에 사람이 좀 앉아서 장거리를 간다거나 하기에는 사실 불편합니다. 아니 거기 왜 앉았어? 거기 핸드백 자리야. 그렇지. 아까 A클래스도 그렇고 미니도 그렇고 보통은 여기 사람을 안 앉힙니다. 물건이 앉는 자리예요. 여기에는 막 사실 공간 신경 잘 안 쓰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앉는 공간이 아닙니다. 물건이 앉는 공간이에요. 그렇지만 그 외에 운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편하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시트도 보면 세미 버킷 시트 느낌 날 정도로 럼버 서포트, 사이드 서포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올라와 있어서 내가 좀 더 과격한 운전을 하더라도 몸을 잘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런 것들도 약간 감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이 이렇게 피아노형 버튼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요즘에서야 미니 같은 차량들이 이 센터 디스플레이를 아예 전체 원형 디스플레이로 넣어 놓긴 했는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딱 요 정도만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은 살짝 아쉬울 수는 있겠죠.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그런 디자인 요소를 많이 사용해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맞는 것 같기는 해. 맞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실용성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좋은 차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냥 내가 귀여운 차를 어디에 잘 타고 다니겠다, 그 정도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야, 나는 차를 패셔너블하게 타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타는 차야. 맞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미니를 구매하셔도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미니 쿠퍼 같은 경우에는 3세대 모델이에요. 미니 쿠퍼 같은 경우에는 1세대, 2세대 모델은 뭐 물론 매물도 잘 없겠지만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고질병이 조금씩 있어요. 3세대 버전부터는 그나마 많이 개선됐고 실제로 판매도 굉장히 많이 됐어요. 못해도 한 500대에서 800대 이렇게 왔다 갔다 팔렸기 때문에 요 정도쯤이면 그래도 국내 서비스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구축돼 있어서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이 미니 쿠퍼 2.0S가 처음 출시될 때만 하더라도 가격이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6, 7년 정도 된 차량이고 주행거리도 한 8만 킬로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차량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가율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처음에 신차 출고할 때 한 4천만 원 좀 넘고 거기서 할인이나 이런 여타의 프로모션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한 3천만 원 중후반 요 정도로 구매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가격은 1,500만 원대입니다. 1,500만 원대. 1,500만 원이면은 풀옵션 경차도 못 사는 돈인데? 못 사지. 레이 풀옵션 거의 2천만 원이고 캐스퍼 풀옵션 가면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으로 이런 미니의 2.0 쿠퍼의 그 느낌을 맛볼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굉장히 가성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비단 이거는 미니 쿠퍼에 그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미니 같은 경우도 동일해요. 심지어 이쪽 바로 옆에 보면 미니 쿠퍼 1.5 디젤 모델이 있는데 걔는 1,000만 원이야 그냥. 심지어 저 위쪽에 보면 미니 쿠퍼 클럽맨이라는 차량이 있는데 걔는 그래봤자 한 5, 6년 정도 됐고 주행거리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가격이 1,80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전반적으로 이 미니 브랜드에 대한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좀 감가가 50% 이상 된 그런 차량들을 좀 찾아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미니 브랜드도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가격도 낮아지는 만큼 차 크기도 자꾸 작아지네. 큰 아. 차는 없어? 큰 차를 원하신다? 알겠습니다. 큰 차 위에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차량은 확실히 사이즈나 체급을 좀 더 키운 SUV 차량입니다. 바로 닛산 무라노예요. 앞에 봤던 차량들은 그냥 가솔린에 뭐 가솔린 터보 이런 차량들이었지만 얘는 무려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비가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 차가 출시되는 한 2017년 그때 당시에는 공인연비 자체는 굉장히 낮게 좀 더 보수적으로 그렇게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인연비가 대략 리터당 한 11km? 요 정도로밖에 책정이 안 됐었는데 실제로 이 차를 끌고 운행을 해보신 분들에 의하면 보통은 리터당 16에서 17km는 가뿐하게 뽑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준준형 SUV 아니야? 맞아요. 그 정도급 크기 정도 되니까 리터당 16에서 17이면 생각보다 괜찮지. 왜 그러냐면 얘는 기본으로 2.0 자연흡기 가솔린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여기에다가 모터를 더해서 총 250마력이 넘는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급의 성능에 이 정도 연비면은 요즘 괜찮지.
거지. 왜냐면 요즘 최신으로 나오는 뭐 투싼 하이브리드 이런 애들 235마력이에요. 얘는 7년 전에 나왔는데 이미 250마력을 넘는 그런 SUV라고. 그럼 뭐해? 닛산 망했잖아. 닛산은 망했지. 닛산 망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망했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아직도 잘 팔려요. 그리고 무라노 아직도 현역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은 취향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나왔던 닛산 애들이 SUV 다 못생겼어. 생각해봐요. 닛산 주크, 무라노 잘생겼어? 못생겼어요. 그때 당시에 닛산은 성능을 보고 사는 차였어. 성능을 보고. 그래도 요즘 나오는 BM보다 이쁜 것 같은데? BMW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BMW SUV 디자인들은 F바디랑 G바디 초기 때가 제일 낫어. 어쨌든 아무래도 무라노 같은 차량들은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산다 라기보다는 하이브리드에다가 SUV라는 이런 실용적인 특성 때문에 구매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닛산이 한국에 이 무라노 차량들을 들여오면서 어떻게 들여왔냐면 옵션을 거의 다 때려놓은 상태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 들어가 보면 옵션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출고 당시 가격이 5천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앞에 보여줬던 차량보다 더 비싸. 근데 감가는 훨씬 더 많이 됐어요. 실내를 먼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요. 시트가 움직이는데 봐? 이지 억세스? 당연히 들어가 있지. 얘 5,500만 원짜리 차였다니까?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디스플레이 2017년도 버전이지만 디스플레이 다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도 괜찮지만 후진기어 넣으면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나왔던 차량인데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어. 야, 그리고 도어 공조도 들어가 있네. 당연하지. 오토 해놓고 딱 듀얼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돼 있다고요. 아주 어마어마하잖아. 하지만 통풍이 안 들어가 있다.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간 거는 왜 안 들어가 있어? 여기 있지. 원래는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 있지만 전차주님이 따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 이거 인피니티 건데. 그럴 수 있지. 어쨌든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 지금 통풍 시트 켰는데 아래쪽에서 팬이 막 어마어마하게 돌고 있어. 이거 이렇게까지 시원하게 나와도 되는 건가? 막 등 시려울 정도야 이거. 지린 거 아니야? 지리다니. 확실히 옛날 차량이다 보니까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좀 풍부하더라도 실내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옛날 느낌이 나긴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핸들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냥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건 들어가 있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따로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괜찮아. 더 최신의 벤츠도 어댑티브 크루즈 없었어. A220도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좀 필요하다는 편의 옵션들이 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후방 카메라, 서라운드 뷰도 그렇지만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지 억세스 그리고 메모리 시트 같은 기능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옵션 중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보스 오디오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준중형 세단인데 가격이 5천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상 넣을 수 있는 옵션들은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뒷좌석이랑 트렁크도 넓을 거 아니야. 당연하지. 뒷좌석 트렁크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준중형 SUV다 보니까 이렇게 뒷좌석 공간도 헤드룸도 굉장히 넉넉하고 무려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 앞에 이쪽 부분에서부터 뒤쪽 사람의 머리 공간까지 썬루프가 다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좋고, 뒷좌석에 이런 USB A 타입 충전기 그리고 에어컨 이런 공조장치 같은 것들도 다 탑재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면요.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 과연 들어가 전동- 있어. 아니, 이연식에 전동 트렁크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신차 가격이 5,500이었다니까?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으네요. 야, 미국 같은 데서 잘 팔릴만 하네. 그렇지.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이랑 이런 것들도 보면은 준중형 SUV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트렁크 공간 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죠? 설마 이거 차양막이야? 그럼요. 미국이나 이런 데 판매되려면 차양막 필수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 차양막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 있고, 요 아래쪽으로 스페어 타이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식이 좀 오래된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스페어 타이어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거 굉장히 좋죠. 아니, 그래서 이거 얼만데 가격을 알려달라고. 가격 앞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진짜 좋은 차량인데? 제일 중요한 가격, 도대체 어느 정도나 감가가 됐냐 한번 보면요. 보통 이 무라노 차량이 신차 출고 당시에는 한 5,500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려 한 7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도 한 7, 8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입차 특성상 감가가 정말 많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1,000만 원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감가율이 70%야, 70%. 3,700만 원이 떨어진 거야. 3,700만 원이.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 그렇다고 해서 얘가 사고가 있거나 뭐 보험 이력이 어마어마하거나 아닙니다. 보험 이력 빵꾸에 사고 이력도 없어요. 준중형 SUV에다가 옵션 진짜 풍부하게 들어가 있었죠.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와, 이 정도의 1800? 생각보다 되게 괜찮죠. 우리나라 중고로 1800 가지고 하이브리드 살려고 그러면 니로 사야 돼요. 니로는 이 정도 옵션이 안 들어가. 급도 소형 SUV야.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수입차 중에서도 감가가 굉장히 많이 된 그런 차량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A클래스, 뭐 미니쿠퍼, 닛산 무라노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감가가 다 50% 이상 정도 된 차량이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매력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사실 제일 마음에 드는 건 A클래스가 진짜 마음에 드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우리 와이프가 끌고 다니면 진짜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사회 초년생이나 뭐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이제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한테는 1000만 원대의 수입차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여드렸던 차량들이 감가율이나 뭐 성능이나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감가가 많이 된 1000만 원대 수입차 중에 과연 어떤 차를 선택하면 좋을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리본카 채널에서 댓글 이벤트 하고 있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댓글만 작성해 주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거든요. 10분 추첨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